TV 똥덩이 포맷이 좀 바뀌었죠. 예, 이제부터는 화이트보드도 쓰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셋업이 다 안 돼 있고 카메라도 새로 구입하고 또 마이크도 새로 구입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테스트도 할 겸 요번에 그리고 제가 6월 달까지는 아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6월 달이나 돼야 이제 영상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테스트 겸 이제 좀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제 제목을 가지고도 요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목을 뽑으면 이 조회수가 올라가나, 이게 이제 조금 방법이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뭐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내용 자체가.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2012년인가 그랬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때 올렸던 영상들 한 몇 년 동안 했던 거 다 지우고 새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영상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많지 않을 때라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라서 제가 영상 하나씩 그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조회수가 한 번 올려둘 때마다 적어도 10,000명에서 뭐 한 2, 3만 명까지는 갔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많아서 그런 데다가 제가 다루는 이 주제가 사실상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말 그대로 축제와 놀고 뭐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거는 있어도, 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는 뭐 알겠는데, 뉴스하고도 또 다른 얘기니까요. 이쪽 얘기가 뉴스하고도 다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김용옥이나 뭐 이런 분들보다 그런 김용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하면 뭐 알려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주제를 뭘로 했냐면요, 제가 요즘 이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정치, 지금 선거철이, 캐나다는 이미 이제 거의 한 2주 남았나요? 3주 남았나요? 예, 그 정도 남았잖아요. 그 선거 한다는 의원들 모임에도 한번 제가 가봤고, 저는 이제 갔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제 저희 자폐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그런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서는 했는데, 거기 모인 자리를 이렇게 딱 보니까 제 의원 후보죠. 이제 지금 의원이고 또 의원 후보였는데, 으쌰으쌰 하면서 막 서로 축하하면서 뭐, 그러니까 당선이 아닌데 일단 후보로 나가는 건데 축하하면서 뭐 박수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응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였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러 갔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이 캐나다도 그렇고 이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 또 대통령 후보든지 국회의원 후보든지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네거티브라 그러죠. 좀 과거에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계속 광고처럼 흘러나오면서, 뭐 쟤는 이랬다 그래서 얘는 뭐 되면 안 된다, 쟤는 이랬다 그래서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제 윤석열 님이 탄핵을 당했는데, 이 윤석열 님이 탄핵당하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앞뒤로 해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살기 위한 이제 발버둥이라고 이제 저는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말을 뒤집은 게 계속 흘러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탄핵이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다는 그런 거를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괜찮아. 국민들 다 잊어먹어. 내년 우리 그 다음 선거 나가면 그 사람들 저희 또 뽑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하면은 밟아도 뿌리 뻗는
정치인처럼, 제가 여기다 좀 적어 가져왔어요. 이게 자꾸 까먹은 것 같아서. 그리고 시들어도 다시 피는 정치인처럼. 그래가지고 무논리라도 괜찮아 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이 제목을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 영상을 뭘로 할지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오면서 하다가 갑자기 무논리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정치인들의 그 무논리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무논리가 실제로 논리가 막 뒤집어지면서 자기 논리를 자기가 반박하고, 또 논리가 안 되는데 우기고 막 이런 거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진짜 이거는 밟아도 뿌리 뻗는 이게 군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직 그 머릿속에서 그냥 갑자기 그 군가였던 그 음악이 그 생각이 났는데, 그게 밟아도 뿌리 뻗는 뭐 이런 종류였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이제 기억이 나길래 그걸로다 제목을 지금 뽑아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가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과거의 한 행동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그 권력자의 위치에서 밀려나든가, 또는 그 다음 선거에서 밀려나든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데, 어떻게 된 게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가 있죠. 예, 트럼프도 도널드 트럼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윤석열 그 전 대통령도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뭐 나중에는 화이트보드도 쓰고 아니면 이런 지금 형태로도 만들고 하긴 하겠지만, 그냥 앉아서 떠드는 이야기로 해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판에서 무논리로 주장하고 막 이렇게 나가도, 그리고 밟아도 또다시 뿌리 뻗고 나오는, 그리고 시들어도 다시 피는 이런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쭉 분류를 해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공통점은 뭐냐? 학벌이 높아요. 일단. 그리고 그 외우거나 그런 기억력을 위주로 하는 시험에서 이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국민들을요,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해도 돼요. 제가 이제 이거는 후에 가서 이 정치인들이 개, 돼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스스로 개, 돼지가 되느냐, 이 주제로 따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오면서 요 영상 만들면서 생각을 해 놓은 건데, 아마 지금 요거 끝나고 적어 놓지 않으면 또 까먹어서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치인이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 스스로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개, 돼지가 돼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밟아도 뿌리 뻗는 이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학교 교육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어려서부터 답을 맞추질 않으면 성적이 빵점 처리 당해요. 그죠? 지식이 없으면 문제아 취급에다가 학교 반성적 깎아먹는다고 구박 엄청 당해요. 심지어는 저는 저희 세대는 체벌도 있었죠. 빠따도 맞고 손바닥 맞는 건 그래도 그나마, 그거 되게 아팠어요. 진짜 제 기억에 손바닥 맞는 것도 되게 아팠는데, 빠따 맞는 거는 뭐 좋아하는데, 따귀 맞는 것도 뭐 다반사였고,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서 가장 이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두뇌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뭘까요? 성적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성적이 높지 않으면 개 취급 당한다. 이게 들어가요. 그죠? 여기는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정치인과 국민의 관계와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학생들은 반항을 하지 결코 그 교사들의 그런 어떤 그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 가르치는 사람은 뭐 명목상으로는 그렇죠. 내가 가르쳐서 제자가 나보다 좀 나았으면 이런 걸로 가르치잖아요.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나으려고 그러면 이 둘 사이가 경쟁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교사가 학생들을 경쟁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본능은 이 교사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교사들의 본능은 누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개를 조련하는 조련사와 개와 같이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실제로 개, 돼지로 취급받는 경우라고 이제 저는 봐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두뇌에 뭐가 들어갈까요? 지식을 모르면 나는 바보 취급당한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길이 들여집니다.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무엇인가 맞추지 못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뭐든지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공부는 하는데도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잘해서 지식이 넘쳐나는 학생들, 기억을 많이 해서 요거는 기억력의 영역에 들어가요. 기억력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기억을 잘해가지고 그 시험을 잘 보면서 그러니까 답을 딱딱딱 맞추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내가 답을 맞췄기 때문에 나는 옳다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가서 뭐든지 내가 저희 시험을 통과를 하면서 이게 뭐 고시든지 뭐 아니면 의사 자격 시험이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 통해서 내가 맞춰서 그 길로 가면 내게 권위가 생겨요. 그럼 권위가 생긴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지식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여기에 답은 이거야 그래서 맞출 때 그때는 주어지는 그 시험에서 내가 답을 맞추기 때문에 그 시험에 두뇌가 종속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그 답을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죠. 교사가 시험을 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요거는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제가 요 시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인간은 왜 스스로 개돼지가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쪽이니까 요거는 빼고 넘어가서 답을 맞추는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답을 맞춰와서 내가 이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법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격증을 얻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냐면 내 말이 맞다 이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판단이 옳다로 들어가요. 왜? 그걸로 나는 시험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뭐 법조인이 됐든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뭐 또는 뭐 무슨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됐든 뭐 부동산 중개업자가 됐든 뭐 변리사가 됐든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이제 오는 게 다 여기서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옳은데 나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죠? 틀린 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되면 교화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는 교화의 대상으로 너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교정의 대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범죄자들이 교정을 받는 교정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도소를. 그 교정을 받는 시설은 아예 범죄자니까 가둬놓고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내가 저 사람들을 교정을 해야 된다. 계몽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로 나를 바라보는 그 국민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교정의 대상이 그 계몽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전에 논리를 이렇게 이런 얘기를 뭐 A를 B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B를 C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때 얘기는 그때는 내가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치고 주장을 계속해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논리적인 내용이 맞지가 않으면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선거에 나가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다시 뽑아줘요. 왜일까요? 국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을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재력이든 권력이든 없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교육을 받아만 왔어요. 가르치는 거를 그 시험 문제를 주면 그 시험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고, 답을 못 찾으면 나는 시험 문제를 낸 사람에게 구박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박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가 구박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내가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논리를 뒤집었다? 그러면은 내가 나름대로 내 논리, 여기서 또 다시 논리를 뒤집었는데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이 떠들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그 논리를 만들어서 아니야, 이 사람은 옳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어떻게 했어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논리를 마음대로 듣고 뒤집는 사람들의 이야기마저도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추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거를 따로 빼지 말고 지금 시간이 되니까 한 10분에 걸쳐서 요 얘기도 추가를 하죠. 뭐 여기다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스스로 이 권력자들,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인기가 있는 사람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연예인들도 포함이에요. 인기가 있는 사람들, 뭐 아니면 어떤 분야에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도올 김용옥이라든가 김용옥님이라든가, 님자는 붙이겠습니다. 승려 법륜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지적인 영역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구속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예전에 윤석열 님이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걔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던 거를 이제 보고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사과는 안 하고 걔한테 사과를 주면서 하니까 이게 무슨 개사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권력자와 그리고 말을 뒤집어도 그 사람들의 논리를 나름대로 그 사람이 맞을 거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리를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왜 개돼지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르는 내 지도자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개돼지가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제가 제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단체를 다시 한번 손을 짚어보면, 왜냐면 이 단체가 여러분들 제가 뭐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토회라고 하는 단체가 가서 보면 실제로 이쪽에서 하는 것들을 쭉 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의 위대함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사람에 반해서 어떤 반론도 지금은 허용을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녹화할 때 이야기를 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녹화 유튜브 가가지고 댓글 놀이하다 제 거 다 계정 막히고 그 사람들 열받게 했다가 뭐 저한테 와가지고 댓글 달면서 시비 걸었다가 쫓겨나간 사람들 많거든요. 이 제가 최근에 한 건데 저하고 댓글 놀이 하다가 제가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확 걸려버려가지고 자기가 했던 거를 갑자기 이제 이 한마디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자기 했던 걸 다 지우니까 제 댓글까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뭐 과거에는 제가 댓글 달아놓은 거는 아예 막아놓고 아마 지우기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 정토회에서. 유튜브 관리자가 그랬겠죠. 어쨌든 거기를 보면은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스승, 자기들이 숭배하는 이 스승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기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의견을 쭉 적잖아요. 그러면 그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 법륜님이 할 만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상담을 밑에다 달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은 그 실제 승려 법륜님의 개돼지처럼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못 들어요.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사람들 귀에는. 사이비 종교가 그렇고 그 다단계가 그렇고 거기 빠지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님의 이 추종자들과 함께 그 밑에 뭐 여러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당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아직까지도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그리고 보니까는 요번에 선거 우르르 나오면서 윤석열 그 계열 뭐 이래가면서 무슨 누구 뭐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계열인 쪽으로 줄을 타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이 개와 돼지의 그 모임들, 그러니까 외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고 다른 건 다 틀리다라고 배척을 하는 딱 극우라고 하는 그 사람들. 저희 이러다가 한국 가면은 테러 당할까요? 지금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 뭐 방탄복 입고 다니고 그런 것 같던데. 어쨌든 뭐 제 영상은 몇백 명 200명도 채 안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또 상관은 없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는 그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뭐 이 전체 사회 전체가 덤벼도 저 하나 아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이길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논리적인 사고 쪽으로는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 주장이고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놓지 못하고 매달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속에 빠져가지고 논리를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유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매달리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개돼지가 된 이유가 정신적으로 이제 개돼지가 된 이유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 지식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시험만 받고 나는 맞춰야 돼 그래야지 나는 인정을 받아 이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뇌가 거기에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다 극좌다 이러면서 또는 한 사회의 그런 어떤 스승이라 그러면서 위대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너는 나쁜 놈 뭐 아니면 와가지고서는 누구 하나 와가지고서는 질문 좀 조금 하나 이렇게 써놓으면은 야 이거는 이래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권력자가 된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다 복합적으로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사회 지금 현상에서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밟아도 뿌리 뽑고 시들어도 다시 피는 정치인들, 또 이 과거에 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도 뭐 일제 그 시대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들, 뭐 저도 아마 찾아보면 제 윗대 저희 할아버지 때나 뭐 가면 아마 일제 시대 때 그때 아마 이 일본 친일 쪽으로 아마 들어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뭐 저는 제 역사를, 제 가족의 역사, 저희 조상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사실상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독립해서 나오시면서 아예 재산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을 하셨지만은 실제 큰 집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었던 걸로 봐서, 예, 그럴 거라고 이제 저는 짐작은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만 쳐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숭배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될까요? 왜? 이거는 교육의 문제인데요. 교육의 문제로서 어려서부터 지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이유와 근거를 묻는 질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 답을 찾아가는 걸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론은 교육이 가려고 하는 건데, 이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가르칠 사람은 없고, 한둘 정도는 있어요. 몇 명 정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을 실제로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제가 모든 사람들을 알지를 못하니까 아마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없었단 얘기예요. 제 경험 속에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다 지식적인 면으로 가르치면서 거기를 통해서 권력자가 형성이 되고 재력가가 형성이 되니,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왜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내가 시험으로 맨날 성적을 받으면서 이거 맞췄나? 맞췄어야 됐는데 틀렸네. 그러면 이거 맞게끔 또 바꿔야지. 내 생각을 내가 바꾸고 있으니, 그러니 스스로가 개가 되고 있고 돼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개, 돼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재력가가 재력을 휘두를 수 있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저희 팬들 오면은 그 팬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득 챙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비영리 단체라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도 사실상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 봉사를 할 때 그 이름을 날리는 것은 개개인이 거기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댄 개개인이 아니잖아요. 저희 단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은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기를 제공하는 개돼지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취급이. 자, 그래서 제 정치라든가 아니면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만인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 또는 그런 지도자,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기보단 그런 사람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면, 또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교육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정확도를 묻고 그 답을 맞추는 그 교육이 아니라, 이유를 묻고 근거를 묻고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형성되지 않으면, 지금 현상, 이 캐나다도 막 너는 뭐 미국에다가 회사
넘겨놓고서는 그 캐나다 수상으로 나올 자격이 있냐는 둥, 너 네 배만 불렸다 내가 무슨 저기 세금 얘기를 하냐는 둥,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또 한국에서 말을 뒤집어가면서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어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감히 잡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사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바꿀 때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제가 제 웹사이트 여기다가 제가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실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넣을 수 있으면 넣겠지만, 이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그 책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실제 두뇌 발달을 위한 교육으로 모든 그 교육을 바꿀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5월달까지는 건너뛰고 6월달에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하니까 6월달에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또 새로운 영상, 새로운 포맷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